친구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정희의 귀끝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대로 전해졌죠. 남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부부의 사연을 가져왔어요. 한순간의 오해가 15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끝자락 산속 펜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친구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서 영희 남편이 아내의 짐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죠. 부럽더라고요. 나는 뒤에서 준수가 트럭 문을 쾅 닫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들어 남편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다른 부부들과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이 더 선명해졌어요. 정희야,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영희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나도 억지로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단풍이 절정을 이뤄서 온 산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 산자락, 너머로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결혼 초반 준수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이런 곳에 오면 준수가 먼저 내 손을 잡아주곤 했는데 지금은 짐 챙기는 것도 각자 알아서였죠.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원목 가구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벽난로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고 천장이 높아서 공간이 넓어 보였더라고요. 창문 너머로는 단풍 든 나무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짐 다 가져왔어. 준수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듯한 톤이었죠. 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준수의 목소리에서 다정함이 사라진 게 말이에요. 고마워. 짧게 대답하고 나서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영희 부부가 펜션 앞마당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희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영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결혼 15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준수에게는 그저 집안일하는 사람, 아이들 돌보는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여자로서의 나는 언제 사라진 걸까요? 준수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인지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화면을 쓸어내렸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한때는 내 눈을 보며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표정 하나조차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싶었죠. 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더는 보고 있기 힘들어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몇 개의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잎사귀들도 떨어지기 전에는 나름대로 아름다웠을 텐데 나는 언제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한 걸까요? 정희야, 저녁 준비 같이 할까? 영희가 들어오며 밝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더욱 깊어져 갔더라고요.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펜션 뒤편 테라스로 나갔을 때
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영희가 예쁘게 차린 안주들이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성우가 소주를 따르고 있었죠. 머리 위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건배.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준수는 여전히 별다른 표정 없이 잠만 기계적으로 입에 댔죠.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은 잘 크고? 영희가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 큰애는 고3이라 바쁘고 작은애는 중2라 엄마 말 안 듣고 그래. 아이고, 그 시기가 그렇지. 우리도 곧 그럴 텐데. 영희가 공감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우가 아내를 향해 다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고생 많아. 나중에 애들 클 때까지 내가 더 도와줄게. 영희가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손등을 가볍게 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 준수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게 됐을까요? 나는 슬쩍 준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 한 번 없었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죠. 마치 여기 있는 게 의무 같다는 듯이 말이에요. 준수 형은 요즘 회사 일이 바쁘시죠? 성우가 준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제야 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그래. 할 일은 많고.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 하지도 않았죠. 성우가 잠시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영희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초반에는 이런 자리에서 준수가 내 손을 잡아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은 스킨십조차 없었어요. 나는 그저 같은 테이블에 앉은 남남 같았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술자리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영희와 성우는 서로를 챙기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부부는 각자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어요.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고 나는 취기가 올라오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여보, 술 좀 천천히 마셔. 성우가 영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의 뺨이 빨개지는 걸 보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언제부터 준수에게 그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내가 준수에게 그런 다정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요? 준수는 여전히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가끔 핸드폰을 확인하기도 했고 어둠 속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기도 했죠.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일은 없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추워진 것 같아.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차가운 공기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펜션 안으로 향했어요. 펜션 문을 닫고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여전히 테라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희와 성우가 여전히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준수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을 거예요. 방문 앞에 서서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랄까요?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이라도 붙여보자 싶었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조용했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바깥 테라스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가끔씩 영희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준수는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치 나는 여기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말이에요. 결혼 초반에는 분명 달랐었는데요. 그때 준수는 내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금세 알아차렸었어요. 내 손이 차가우면 따뜻하게 만져주곤 했고, 내가 웃으면 덩달아 행복해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생기고 살림이 바빠지고 준수도 직장일로 바빠지면서 우리 사이에는 점점 벽이 생겼어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없어졌죠. 처음에는 나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육아에 치이고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니 남편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준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손이 덜 가게 된 지금도 우리 사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에서 누군가 화장실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다시 발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어요. 아마 준수도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누워서 잘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정말 그랬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등을 돌리고 잤죠. 서로의 체온조차 나누지 않게 된 지 오래였어요. 가끔 밤중에 잠이 깨면 준수의 등만 보이곤 했어요. 그 넓은 등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창문 틈새로 테라스에서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성우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지금도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읽으며 작은 표정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보이겠죠.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갑자기 서러워졌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손끝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거리를 느끼며 나 혼자만 허공을 붙잡는 듯 했죠. 문득 오늘 오후 영희와 성우가 펜션 앞마당에서 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성우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속삭였을 때 영희의 얼굴에 번진 수줍은 미소 말이에요.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을 텐데 아직도 저렇게 설레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니. 거울 속 내 얼굴엔 설렘이 아니라 체념이 먼저 떠올랐어요. 준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준수의 눈빛은 나를 지나치는 것 같았어요. 사랑 대신 무관심만 남아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영희와 성우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외로워졌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준수와 나 사이에는 이제 필요한 말들만 오갈 뿐이었어요. 밥 먹어, 애들 학교 보냈어, 마트 다녀올게 같은 기계적인 대화들만요. 감정이 담긴 진짜 대화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영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그대로 테라스에 남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준수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성우의 말투는 점점 느려졌고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테라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일어나는 모양이었죠. 이번에는 더 무겁고 비틀거리는 걸음소리였어요. 술 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준수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 발걸음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눈을 꼭 감고 잠든 척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준수가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술을 마셔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침대가 살짝 움직였어요. 누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모양이었죠.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준수가 옷을 갈아입거나 씻으러 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준수라면 바로 화장실로 가거나 옷장을 열었을 텐데 침대 옆에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술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더 짙었어요. 마치 방 안 공기를 가득 메우는 것 같아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영희야.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준수가 아니었어요. 성우의 목소리였죠. 술에 완전히 취한 듯 흐릿하고 느린 목소리였어요. 뭐지? 왜 성우가 여기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게 뛰어서 성우가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어요. 잘못 들어온 거였어요. 성우가 취해서 방을 착각한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전히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영희야, 오늘 정말 예뻤어. 성우가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어요. 거친 손등이 이불 위를 더듬다가 내 팔 위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내 살에 닿자 머릿속이 하얘지며 몸이 배신하듯 떨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과 너무 오랜만이야라는 갈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터치였어요. 준수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만져주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나에게 이런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숨소리가 목 끝에서 막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망치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대로 있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손끝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할 수 없었죠. 성우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술에 취했지만 동작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그의 거친 숨결이 귀 언저리를 스쳤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무겁게 내려앉는 호흡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너무 빨리 뛰어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언제부터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까요? 나는 숨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바짝 말라왔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안 돼, 이건 아니야라는 경고가 울렸지만 가슴은 반대로 오랜만에 떨림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성우의 손이 내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피가 멎은 듯 온몸이 멈춰섰습니다. 눈을 뜨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오직 귀 안에서만 심장이 요동쳤어요.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테라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가 움직이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가 덮쳐오자 방금 전까지의 달콤한 떨림이 두려움으로 뒤섞였어요. 심장이 더 요동쳤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성우가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떨림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성우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여보, 아닌데 여기가 우리 방이 아니잖아. 성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침대 가장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일어서려다 순간 비틀거리면서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감각이 불씨처럼 남아 온몸을 덮쳤어요.
성우는 허둥대며 방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는 여전히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꿈틀거렸습니다. 성우가 사라진 뒤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고요해졌어요.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린 채 터져나오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하지만 가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귀 안에서는 심장 소리가 북처럼 둔탁하게 울렸어요. 눈꺼풀 밑은 미세하게 떨렸고 식은 땀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방금 전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파리를 스치던 거친 손끝, 귀를 파고든 술 냄새 섞인 숨결, 뺨을 스치던 따뜻한 체온. 모두가 현실 같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몸이 그렇게 얼어붙었을까? 손바닥을 움켜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차가운 이불천이 닿을 때마다 방금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떨쳐내고 싶어도 몸은 배신하듯 그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성우의 기척이 남아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발이 헛디뎌 바닥을 차는 소리, 그리고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들려왔죠. 내가 무슨 짓을, 술에 취했음에도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는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남자, 내 죄책감은 더 깊어졌죠.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맞아, 잘못된 거였어. 그런데 왜 나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까? 나는 눈을 꾹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죠. 처음엔 잊고 있던 떨림에 휘말렸고 곧바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이어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밀려들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게 들통날까 두려움으로 수렴했죠. 설렘, 죄책감, 자기 혐오, 공포, 서로 다른 감정들이 몰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목덜미에 땀을 식혔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이불을 더 세게 움켜쥐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안도는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내 몸은 더 작아지고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죠. 그때 머릿속에 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죠. 만약 준수가 조금만 일찍 들어왔더라면? 방금 전 장면을 봤더라면?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왔어요. 평소엔 무심하고 무표정한 남편이었는데 지금 가장 두려운 건 그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결혼 초에는 달랐어요. 내가 조금만 지쳐 보여도 준수는 금세 알아차렸고 차가운 손을 잡아 따뜻하게 덮여주곤 했죠. 내가 웃으면 덩달아 행복해했어요. 그때는 남편의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는데 지금은 내 흔들림조차 보지 못하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잊어야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러나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어요. 방금 전의 떨림은 잔향처럼 남아 죄책감과 공포 위에 희미한 설렘을 덧칠하며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있었죠. 내일 아침 얼굴을 어떻게 마주하지? 혹시 소문이라도 번진다면? 아니, 준수가 알게 된다면. 불안은 오늘 밤을 넘어서 내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이 일은 단순히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죠. 방 안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며 더 작아져만 갔죠.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었어요. 이 혼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죠.
나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귀 안에서는 북처럼 울려대는 심장 소리가 계속 퍼지고 있었죠. 복도는 잠시 고요했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기척이 남아 있었어요. 성우가 아직 완전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듯 했어요. 문틈 너머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벽을 짚는 듯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고 낮게 흘러나오는 신음 같은 숨소리도 들렸죠. 성우가 분명 후회하며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익숙한 걸음이었죠. 준수였어요. 술자리를 정리하고 펜션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성우가 아직 방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준수가 들어오면 모든 게 드러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어요.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수의 묵직한 걸음과 성우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겹쳐지더니 마침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너머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성우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짧고 떨리는 한마디였어요. 술에 취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묻어 있었죠.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말없는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 나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서둘러 변명처럼 덧붙였어요. 저 방을 잘못 찾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어설펐어요. 정의 방에서 나오는 걸 준수가 똑똑히 본 이상 어떤 해명도 오해를 지우진 못했겠죠. 잠시 후 성우의 발걸음이 급히 움직였어요. 허둥대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같았어요. 준수의 발소리는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춘 채 무언가를 곱씹는 듯 했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더 웅크린 채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봤을 거야. 분명히 봤어. 이제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준수의 발소리가 우리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고 더 느리게 울려 퍼졌어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바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마치 문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그의 기척만 고요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숨조차 내쉬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작은 소리가 그를 더 자극할까봐 온몸이 얼어붙은 채 이불 속에 묻혀 있었죠. 드디어 문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방 안으로 스며드는 기척은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차가운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무심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준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는 잠든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죠. 준수는 곧장 침대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듯한 기척이 이어졌어요. 숨결마저 조용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성우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걸까? 냄새, 옷자락,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발소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수가 내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칼처럼 내 위에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술 냄새가 나네. 그 말은 내 심장을 다시 쥐어짜듯
옥죄었어요. 정말로 성우의 술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준수의 의심이 만든 말일까요? 곧 준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안에는 실망, 분노, 배신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 한숨을 들으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금이 우리 사이에 생겨버렸다는 걸 직감했어요. 준수는 마침내 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금세 잠드는 기척은 들리지 않았어요. 뒤척이는 소리, 가끔씩 새어나오는 짧은 한숨. 그 모든 게 내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잘 자. 준수가 작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없었어요. 마치 남남에게 형식적으로 건네는 인사처럼 차갑고 딱딱했죠. 나는 이불 속에서 몰래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 드러난 그의 등이 더 멀리 느껴졌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어요. 준수는 의심 속에서, 나는 죄책감 속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준수는 나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차가운 침묵만 이어질까요?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한숨도 못 잔 채 눈을 떴어요.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옆을 보니 준수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 준수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없었어요. 기계적이고 차가웠죠. 마치 의무적으로 던지는 인사 같았어요. 응.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의 일이 계속 떠올랐고 준수의 차가운 뒷모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씻고 나갈게. 준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였어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물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준수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설명을 한다 해도 그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준수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만 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뭔가 농담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입을 꾹 다문 채였죠. 어젯밤 내가 뭘 본 줄 알아? 준수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성우가 내 방에서 나오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그런데도 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지.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오해야.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온 거야. 나는 급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졌죠. 오해? 내가 눈으로 본 걸? 내가 억울하다면 왜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치지 않았는데. 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정말이야, 준수야. 아무 일도 없었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얼어붙은 거라고. 나는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준수는 고개를 돌린 채 옷깃만 여미고 있었어요. 그 얼어붙은 침묵이 지금 나한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그의 추궁은 짧지만 날카로웠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제발 믿어줘.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준수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방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죠. 준수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수가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제발 믿어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약했어요.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죠. 준수는 짧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서늘한 소리였죠.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준수는 그대로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 나도 씻고 나왔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펜션 거실로 나가니 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죠. 잘 잤어?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희는 내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성우는 아직 안 일어났어.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성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준수는? 영희가 물었어요. 밖에서 혼자 있고 싶대. 어머, 혼자? 영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부부싸움 했어? 영희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후벼 팠어요. 아니, 그냥 혼자 있고 싶었나 봐. 그렇게 대답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준수의 뒷모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펜션 앞마당을 천천히 서성이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깊이 떨궈져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준수의 눈에는 모든 게 달리 보였을 테니까요. 정희야, 괜찮아?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 같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영희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젯밤 내내 준수의 차가운 시선만 떠올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돌아가는 게 어때? 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다. 미안해, 영희야. 무슨 소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영희의 다정한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어요. 영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창밖의 준수는 여전히 혼자 걷고 있었어요.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준수는 펜션 앞마당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우가 정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아내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대체 왜 소리도 안 질렀을까? 준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만약 정말 억울했다면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질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침묵했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정희가 정말로 놀라서 얼어붙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1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그 정도는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준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성우가 정희 방에서 나왔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문득 아침에 정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제발 믿어줘. 그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눈빛 정희는 정말로 억울해했었죠. 만약 잘못한 게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애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준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준수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술자리를 떠올려 봤어요. 성우와 영희는 서로를 챙겼어요. 손을 잡고 웃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자신과 정희는 어땠을까요? 준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희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술만 마셨던 거예요. 정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갈 때도 걱정하지 않았죠. 추워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성우는 영희에게 술 천천히 마셔라고 챙겼는데 자신은 정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희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결혼 초반에는 달랐어요. 정희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금세 알아차렸고 손이 차가우면 따뜻하게 녹여줬죠. 정희가 웃으면 자신도 행복했고 정희가 슬프면 자신도 슬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희가 언제 웃었는지 언제 슬펐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회사 일하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아내를 잊고 살았던 거죠. 준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말이에요. 결혼 15년 동안 정희는 늘 옆에 있었어요. 너무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희도 한 사람이었어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한 명의 여자였죠. 그런데 자신은 언제부터 정희를 그냥 아내로만 본 걸까요? 여자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거 아닐까요? 준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영희와 함께 앉아 있는 정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죠. 두 사람의 대비가 준수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젯밤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성우가 정희 방에서 나왔을 때 자신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배신자는 정희가 아니라 자신이었죠. 무관심으로 아내를 외롭게 만든 건 바로 준수 자신이었어요. 내가 정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그 순간 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자책이 밀려왔어요. 정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아내를 외면했던 자신이 잘못한 거였죠. 준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펜션 쪽을 바라봤어요. 정희의 굳은 얼굴이 창문에 비쳤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자존심과 혼란이 뒤엉켜 소리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준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분노와 자책,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뒤섞여 더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펜션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걸음마다 주저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수가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방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수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어요. 산책.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준수야, 우리 얘기 좀.
지금은 하기 싫어. 준수가 내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그는 내 눈을 잠깐 스치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획 돌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내 심장이 움찔했죠. 한참 후 준수가 나왔을 때 나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점심은? 내가 물었어요. 식당 가서 먹어. 같이? 혼자 먹을 거야. 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쪽을 향해 낮게 내뱉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이야. 나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준수는 차갑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서 방 안에 남은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수가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낼 줄은 몰랐어요. 거실로 나가니 영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점심 같이 먹자. 준수는 혼자 나갔어. 영희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영희와 함께 점심을 먹었지만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준수 생각만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까요?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준수 오빠랑 싸웠어? 영희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싸운 건지 오해받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복잡해. 부부는 다 그래. 금방 풀릴 거야. 영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번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 이 시간만 해도 평범한 주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았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준수가 돌아왔어요. 나는 방문 소리를 듣고 나갔지만 준수는 여전히 나를 피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은? 내가 물었어요. 먹었어. 혼자? 응.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수가 움찔했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죠. 준수야,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준수가 내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침보다 조금 덜 차가웠어요.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제발 믿어줘.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나는 서둘러 눈가를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죠.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나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 준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혼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도 있는 것 같았죠. 나도 힘들어. 준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를 향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쥐어짰어요. 나도 힘들어, 준수야. 너무 힘들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보다는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수가 일어섰어요. 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주방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준수가 다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집에 가자.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준수의 차가운 태도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마지막에 본 그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 속에는 분노와 의심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도 있었죠. 작은 희망이었지만 나는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희망만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펜션 식당에서 4명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죠. 영희와 성우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성우가 반찬을 덜어주면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주 웃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신혼 같은 온기가 돌았죠. 반면 우리 부부는 달랐어요. 준수는 밥만 내려다보며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고 나는 반찬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입맛이 없었거든요. 정희야, 이거 맛있어. 조금 더 먹어. 영희가 내 앞에 반찬을 놓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그 순간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죠. 친구 부부는 다정한 말과 눈길을 주고받는데 우리 부부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나는 슬쩍 준수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잠깐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준수가 드디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걸까 싶었거든요. 식사는 길지 않았어요. 말 대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는 영희와 성우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같은 테이블인데도 마치 다른 세상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성우가 영희에게 가볍게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속삭였어요. 영희는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더 쓰라려졌어요. 예전엔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나는 방으로 들어와 짐을 챙겼어요. 준수도 따라 들어왔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 아침 식탁에서 스친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분노와 의심에 갇혀있던 준수가 아주 잠깐이라도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눈길을 보냈던 거예요. 그 짧은 흔들림 하나가 나를 버티게 하는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할 준비를 했어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성우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션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친구 부부의 다정함은 선명하게 남았고 우리 부부의 냉랭함은 그와 더 뚜렷이 대비되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제의 침묵과는 달랐어요. 어제의 침묵이 날카롭고 차가웠다면 오늘의 침묵은 어딘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준수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깨의 힘이 어제보다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준수가 나를 다시 보려 하고 있어. 분명 기회가 남아있을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준수는 짐을 내리고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뒤따라 들어가 짐을 정리했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준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준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녁 먹을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 짧은 대답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준수는 계속 TV만 보고 있었고 나는 방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 속에서 살 수는 없었죠. 나는 거실로 나가 준수 앞에 섰어요. 준수가 나를 쳐다봤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돼. 뭘 더 얘기해? 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나 정말 아무 잘못 없어. 왜 날 계속 믿지 않는 거야? 준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굳은 채 목소리를 높이며 내게 쏟아냈죠.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 그날 이후로 내가 나를 보는 게 달라졌어.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야. 달라진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왔죠. 내가 더 분하고 치욕스러운 건 알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잠깐 설레임이 스쳤다는 거야. 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그만큼 내가 여자로서 외로웠다는 뜻이잖아. 나도 한때는 여자였다고. 그런데 넌 그걸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 동안 넌 나를 아내로만 봤어. 집안일 하는 사람, 애들 키우는 사람으로만 봤지. 여자로는 안 봤어. 정이야. 준수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성우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진 게 내가 나빠서야?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걸 못 느껴봤기 때문이야.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 대접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어?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잠깐, 정말 잠깐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아? 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내가 나 자신한테 더 화가 나.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걸 쏟아내는 것 같았죠. 나도 여자야.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 그런데 언제부터 너한텐 그냥 당연한 존재가 됐어? 준수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그 순간의 흔들림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 그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이야.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준수를 바라봤어요. 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준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수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 순간 잠깐 설레임이 스쳤다는 거야. 그 말이 처음엔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았죠. 하지만 곧이어 들린 말들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내가 여자로서 외로웠다는 뜻이잖아. 준수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준수는 깨달았어요. 정희가 원한 건 다른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관심이었어요. 자신의 애정이었어요. 나도 한때는 여자였다고. 정희의 절규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준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뭘 했던 걸까요? 결혼 15년 동안 정희는 늘 옆에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자신을 뒷바라지했죠. 너무 당연해서 준수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정희도 한 명의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준수는 펜션에서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성우가 영희를 챙기는 모습, 다정한 말을 건네는 모습 그때 자신은 뭘 했을까요? 정희를 한 번이라도 바라봤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정희가 추워서 먼저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걱정 한마디 하지 않았죠. 준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성우의 실수는 그저 촉발제였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었어요. 15년 동안 아내를 무관심으로 대한 자신 말이에요. 나도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 대접받고 싶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준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정희는 잘못이 없었어요. 단지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준수는 그걸 주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준수는 눈을 떴어요. 눈앞에 정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준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끝까지 고백을 이어갔어요. 15년 동안 널 아내로만 봤어. 아이들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한 명의 여자로는 보지 않았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있었죠. 정희야, 내가 잠깐 흔들렸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엔 분노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든 거야. 준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준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준수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결혼식 날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준수는 울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었어요. 정희 때문에 말이에요. 준수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후회, 사랑, 그리고 다짐까지 말이에요. 준수가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이제 됐어. 아니야. 내가 할 말이 더 많아. 준수는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너도 여자야.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여자야. 그걸 내가 잊고 살았어. 준수야,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를 여자로 볼게. 매일 관심 가져줄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준수가 정희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야. 나 정말 바보였어. 준수는 정희를 꼭 안았어요. 정희가 준수의 품에 안겨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준수도 정희를 안은 채 울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아내를 이렇게 안아보는 걸까요? 얼마나 오랜만에 아내의 체온을 느껴보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안했어, 정희야. 준수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도 생각 못했어.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안고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준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내 아내도 한 명의 소중한 여자였어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다행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정희야. 준수가 정희를 살짝 떼어놓고 얼굴을 마주 봤어요. 오늘부터 달라질게. 매일 아침 커피 내려줄게. 새 옷 사면 제일 먼저 알아볼게. 머리 자르면 바로 예쁘다고 말해줄게. 정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준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정희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희가 대답했어요. 준수가 정희를 다시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5년의 무관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작 말이에요. 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날들 정희를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아내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로 존중하겠다고요. 정희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표현하겠다고요. 외로울 때 외롭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겠다고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그 손길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사랑하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준수와 정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수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예전에는 정희가 혼자 준비하던 아침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준수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정희가 일어나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잘 잤어? 준수가 물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잘 잤어. 작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고 정희의 대답에는 행복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장 좀 보러 가려고. 당신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준수의 질문에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좋지.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트에 갔어요. 15년 만에 처음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마트에서 준수는 정희가 고르는 것들을 유심히 봤어요.
어떤 야채를 좋아하는지, 어떤 과일을 고르는지 하나하나 관심 있게 봤어요.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지? 준수가 정희가 자주 사던 과자를 들며 물었어요. 정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당신 보는 게 재미있어.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도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야. 응? 고마워. 뭐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희가 준수를 바라봤어요. 준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야. 응, 그러자. 정희가 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수가 야채를 썰고 정희가 요리를 했어요. 주방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야채는 이렇게 썰어야지. 정희가 웃으며 준수의 손을 잡고 가르쳐 줬어요. 준수도 웃으며 따라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수가 말했어요. 정희야, 너 오늘 예쁘다.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당신이 웃는 게 좋아서. 정희는 행복했어요. 이런 말들, 이런 관심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제야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준수가 정희를 안았어요.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랑해. 준수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정희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고 자는 밤이었어요. 준수는 깨달았어요. 내 안에도 한 명의 소중한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정희도 깨달았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외로울 때 외롭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요. 두 사람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었죠. 결혼이 오래됐다고 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죠. 준수와 정희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수와 정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